여러분,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대한 도박장, 즉 카지노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나 보면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에만 몰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융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그저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기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이 카지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코인 거래가 아닙니다. 바로 온체인 뱅킹, 즉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진짜 은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판이 걷히고 실물 경제가 들어오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디파이 시스템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대출받으려는데 은행 직원이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맡기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 디파이의 현실이었습니다. 100원을 빌리기 위해 150원을 맡겨야 하는 과담보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말은 즉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더 빌려서 투기를 할 수 있었지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건실한 건설 회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당장 자재를 사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디파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건설사가 당장 쓸 현금도 없는데 비트코인을 몇억 원어치나 사서 묶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세계의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건 내 자산을 묶어두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운전자본입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기존의 암호화폐 금융은 이런 실물 경제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리플은 바로 이 거대한 벽을 허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리플이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XRPL 원장의 새로운 업그레이드인 XLS66D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담보도 없이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금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 집문서 맡기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직장, 소득 신용 점수를 보고 빌려줍니다. 리플은 이 신용 기반 대출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즉, 단순히 코인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진짜 금융혁신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기계가 아무렇게나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생태계 안에는 핀테크 대출 중개인 같은 전문 심사역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상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출을 승인하는 구조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소상공인이든 그들의 사업 데이터나 매출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0원을 맡겨야 50원을 빌리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신용만 확실하다면 자본 없이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본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뤄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금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이 가격이 널뛰는 코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갚을 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여기에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안정적인 자산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빌린 돈의 가치가 내일 당장 반토막 나거나 2배로 뛰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리플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없애고 전 세계 소상공인과 기업 대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심사하는 중개인이 대충 심사해서 돈 떼이면 그 손해는 누가 보냐는 거죠. 여기에 리플의 천재적인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부실해져서 돈을 못 받게 되면 투자자인 여러분의 돈이 먼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사를 했던 중개인의 자금이 가장 먼저 청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개인이 자기 돈을 먼저 걸고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호막이 있는 셈이고 중개인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스킨 인 더 게임, 즉 책임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중개인이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리플의 이 시스템은 중개인이 손실을 가장 먼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충 심사에서 부실 대출이 나가면 중개인 본인이 파산하는데 누가 대충하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신뢰 구조를 시스템으로 완성해낸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격리형 금고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대출 상품들을 하나의 통에 다 담는 게 아니라 각각 별도의 금고처럼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나간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A 금고에서만 끝납니다. 옆에 있는 B 금고나 C 금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리스크가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 시장의 디파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치면 작은 연못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는 실물 경제 시장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업 운전자금 대출 같은 진짜 돈이 도는 시장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리플은 지금 그 작은 연못에서 놀려는 게 아닙니다. XLS66D를 통해 저 거대한 실물 경제의 파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섰습니다. 카지노 같던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진짜 은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거대 자금과 실물 자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깐 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의 가격 등락보다 중요한 건 금융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 거대한 흐름입니다. 리플이 그리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모든 실물 가치가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 그리고 그 중심에 리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심도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